안녕하세요. 유튜브 변진서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책이 되었던 책을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이 많이 읽힌다는 이 사실이 우울하고 무기력한 사람들이 많다는 그 반증인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우울했던 무기력했던 분들이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또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인데요. 오늘 리뷰할 책은 바로 짠!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책의 저자인 빅터 프랭클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태계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데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3년 동안 강제 수용소가 있는 아우슈비츠에서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실존주의 치료인 로고테라피를 창시하게 되는데요. 이 책 속에 바로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잔인함의 끝을 볼 수 있는 수용소에서 겪은 일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로고테라피라는 심리 치료 기법이 나왔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 책만 읽어도 로고테라피 치료를 받은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무기력하고 우울감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삶의 존엄성, 그리고 희망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여러분들 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는 살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곳에 들어가 볼 일도 없고 또 그에 맞먹는 고통을 겪을 확률도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극한의 고통 속에서 드러난 인간의 본성 이야기를 이 책에서 많이 하는데 굉장히 공신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책을 읽고 제가 느낀 점은 이 저자인 빅터 프랭클의 의지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이었는데요.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가스실에서 죽음을 당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노동을 나가서 그런 인간적인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상들, 그리고 배는 많이 고프지만 식량은 한없이 부족한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되는 그런 삶,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자살을 생각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저자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심리를 관찰하고 분석하고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강제 수용소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 어떤가요? 당신은 강제 수용소에서 자유를 지키고 시련을 견딜 만한 그런 의지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아마도 인간은 되게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삶을 포기하는 자살, 이런 것들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 책 속에는 인간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경험을 정신적 승리로 만들고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건데요. 저는 참 부끄러워졌습니다. 가족도 다 잃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다 사라진 상태에서 발가벗겨지고 이 책에 보면은 수용소에 들어갈 때 옷이나 이런 거 다 벗긴 다음에 털이란 털은 다
밀리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이 아닌 숫자로 불려지게 됐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숭고한 의지를 지키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나는 너무 사소한 거에 쉽게 포기를 하고 또 너무 쉽게 나를 부정했었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요. 인간은 모든 걸 잃은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로고테라피라는 내용은 실존주의 철학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무의미한 삶에 의미를 불어 넣는 것이죠. 이 로고테라피라는 거는 미래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당신이 미래에 이루어야 할 과제의 의미에 초점을 맞춘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래의 과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의 과제에 담긴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미래의 내가 해야 할 과제는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그 과제에 담긴 의미는 내가 만들 수 있는 주관적인 사실인 거죠. 우리는 이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건데요. 저는 빅터 프랭클이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이 자신이 미래에 해야 할 과제에 대해 의미를 끊임없이 부여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자는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또 많이 와닿았던 부분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내 생애 처음으로 나는 그렇게 많은 시인들이 자기 시를 통해서 노래하고 그렇게 많은 사상가들이 최고의 지혜라고 외쳤던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 진리란 바로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이고 가장 숭고한 목표라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진부할 수도 있지만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느낀 이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저를 숭고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무언가를 나누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사랑은 조금 더 깊다고 해야 될까요? 한층 더 나아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빅터 프랭클이 이 수용소 안에서 내 부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매일 밤 혼자서 사랑하는 이를 떠올리면서 그 대상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랑하는 사람의 육신을 초월해서 더 먼 곳에서 만나게 되고 그 행위가 고통을 견디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큰 힘을 뛰어넘어서 가장 큰 힘, 가장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힘듦, 고통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상대적인 거라서 내가 더 힘들었다, 누가 더 힘들었다 뭐 이렇게 크기를 비교하는 게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겪을 고통과 맞바꾸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난 지금이 더 싫어요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사랑이 더 와 닿는 것 같고 되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지금 힘든 상황, 그런 것이 이 경험을 토대로 정신적 승리로 이끌어 갈 수도 있고 또는 포기하고 무의미하게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는 오로지 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다시 한번 니체의 말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왜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의미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오늘도 책 이야기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다들 아시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